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이 결정하는 기준에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주택임차인자 보험으로서 주택가액의 2분의 1 또는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는 데에는 이 두 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항상 우선이야. 누가 개기고 버틸 수 있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나 두 번 썼네요. 근저당이 아니 담보가등기 아니고 전세권이죠. 아무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네요. 그렇죠? 전세권. 그리고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5가지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근저당이 2005년도에 설정이 되고 서울 지역이다. 즉 과밀억제권역이다. 그랬을 때는 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근저당이 언제냐? 2005년도에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죠. 요럴 때 근저당 깰 때는 소액 임차 보증금을 공제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방백이라고 많이 그랬죠. 지금은 방백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준어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근저당 설정할 때 소액 임차 최우선 면제권을 공제를 얼마 했냐? 이때는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만 원이었거든요. 방 하나에다가 1,600만 원씩 공제했어요. 이때.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8월달 개정 1억 1천 낼 때 3,700만 원씩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거 3,700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되면 이 근저당권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겠죠?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죠. 그 시행령 부칙에다가 부칙 제4조에다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다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액임차인이 된 자, 법 개정에 1억 2천만 원일 때 3,700 된 자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전 저당권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소액임차인의 결정 기준이라고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주택에 이것이 없어요. 5가지가. 이거 없어. 조세나 공과금, 임금채권, 가압류, 강제규면, 집행권 이것만 있다면 무조건 주택가격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배 이제 3천 법이 개정이 되면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법이 개정되겠죠. 뭐.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 최우선비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있다 하면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 이 근저당이 있을 때는 주택가격 2분의 1은 4천만 원일 때 1,600만 원 다 받아가는 거예요. 반은 넘어가지 못해 2분의 1. 근데 이제 담보가 든 게 언제냐? 2012년도에 설정돼서 근저당권자가.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건 언제냐? 이 구간에 있는 거는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이다. 7,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2,500만 원씩 주택가격의 2분의 1에서 최우선면을 누구보다 이 근저당보다 담보가등기보다 우선에 변제받았다. 근데 7,500을 초과되는 사람은 이보다 우선해주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소액임차 결정이다. 근데 이런 사람은 다 배당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담보물권이 없다. 그러면 배당 시점상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을 1억 1천만 원이 할 때 3,700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물론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특별우선 채권하고 이렇게 광의 채권을 이게 나눠 가지고 이런 특별우선 채권이 있을 때 필요비 유익비
최우선 면제, 당일세인데 그 중에 최우선 면제금은 주택 최우선 면제,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담보물권과 저당권 채권인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액, 확정일자 이런 경우가 등기된 임차권이 있다면 이 설정 연도에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구간에 예측할 수 있는 그 소액임차 보증금만 가진 사람만 일정의 최우선 면제를 갖게 된다. 이런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질 때는 지금처럼 항상 뭘 따지냐? 특별우선 채권이 뭔가. 특별우선 채권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배당받는 건 맞지만 이렇게 2순위에 있는 최우선 면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그리고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이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는 전혀 지장 없어요. 2순위 받는데 1순위 배당받고 나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최우선 면제가. 그러나 임차인 같은 경우나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면서 그보다 먼저 그 소액임차 보증금이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담보물권자에 대해서 또는 저당권 무책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 설명해 주는 여러분은 지금 얘기하는 걸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알아야 권리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서 권리분석할 때는 무조건 특별우선 채권부터 먼저 잡아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광의 채권끼리는 이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면제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순위 배당을 하는 거로 원칙으로 해서 이제 예상 배당표를 짜고 권리분석을 하면 된다. 이번에는 이제 그 물건과 채권이 있죠. 그 중에서 물건 간의 차이는 이렇게 이 동일한 물건에서는 먼저 성립된 게 우선한다. 이거 일물일권주의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먼저 성립된 물건이 나중에 성립된 물건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찌 우리가 물건이 먼저 성립된 게 우선하는 거지 나중에 성립된 게 우선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이제 일물일권주의를 말하는 일물일권주의는 뭐냐? 소유권이 A로 있다가 소유권이 소유자가 B로 바뀌면 A가 우선할까요? B가 우선할까요? 여러분 A가 아파트를 팔았어. 아파트를 A 소유자였는데 B한테 팔았어. 그러면 A 소유자요? B 소유자요? B 소유자죠?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자가 하나인 사람이야. 근데 먼저 소유자가 아니라 나중 소유자가 우선한다는 게 일물일권주의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전세권 등기 선세권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또는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거지만 이제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하면 똑같은 용익물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고 이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이게 용익물건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담보물건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또 사용할 수 없죠. 이번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용익물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담보물건이야. 이거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상권 설정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설정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된다. 이걸 일물일권주의다. 그리고 먼저 성립된 게 나중 성립된 것보다 유선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그거. 전세권 설정된 전세권 설정해가 이 사람이 살고 있다. 이 사람은 담보물건이야. 이 사람이 용익물건 실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성립된 게 나중 성립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담보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담보물건 같은 경우는 먼저 성립된 게 나중 성립을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과 채권에 우선하는 게 물권,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 우선주의. 물권과 채권은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취지에서는 왜 물권하고 채권하고 충돌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러한 취지는 이런 부분이래요. A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임금 채권자도 있을 수도 있고 조세도 있을 거고 또는 공과금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공사대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차수리비도 있을 거고 차수선비도 있을 거고 이런 채권자들이 A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B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기 전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이 채권은 A한테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자가 물권이 변동이 생기잖아요. 소유권이 물권이 대표적인 거라죠.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이 변경된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리고 여기에 A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담보가등기가 설정이 됐다. 또는 확정일자가 설정이 됐다. 확정일자도 설정됐다고 표현해요. 이런 게 설정이 됐다면 설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채권을 추심해야 한다. 이러면 이거에 우선하지 못하는 거죠. 우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소유자가 변경이 되고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권 같은 경우는 물권은 대부분이 등기가 돼 있어요. 채권은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물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물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특별우선 채권이 있죠. 1순위가 필요비유익비 사안청구권, 2순위가 최우선 면제,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그리고 3순위로 당일세 같은 경우는 그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물권보다 우선하죠. 당연히 우선하죠. 당연히 우선해요. 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이제 우선주의의 외의 조항이 또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아까 같이 특별우선 채권은 당연히 우선을 낸다 그랬죠. 또 하나 뭐냐면 채권이 이렇게 돈 받을 채권이 A로 있는데 이게 소유자가 B로 바뀌기 전에 채권으로 채권 가압류를 해놨다든가 또는 조세 채권으로 압류를 했다든가 이러면 이런 게 일반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조세도 압류도 뭐 대부료 국가 재산 사용료를 대부료라고 하죠. 대부료는 일반 채권이에요. 또 이행강제금도 압류할 수 있죠. 세무서에 뭐 또는 성남시청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성남시청에 얘기하니까 또 이재명 또 시장 생각나네. 어쨌든 그 지도자 같은 경우는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가압류 압류가 있으면 처분금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유자가 바뀌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경우는요, 현 소유자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효력이가 이 소유권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무효하는데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이 가압류 금액 5천만 원, 압류가 1억이라면 요거에 대해서만 무효요. 나머지는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 소유자의 가압류 이후에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든가 또는 가압류 이후에 확정일자가 있다. 그러면 선순위 가압류 처분금지력은 이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박탈시키죠. 그래서 동순위 안분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현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요, 현소유자와 계약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그리고 당해세, 이 특별우선 채권보다도 이게 우선한다는 거예요.